뉴욕주가 말기 환자에 대한 의사 조력사 허용 법안을 최종 확정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해당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타 입국 심사 강화 가능성이 제기되며 관광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인 여행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대규모 주상복합 개발안들이 플래닝 보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510세대 규모의 21 그랜드 애비뉴 재개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년 비트코인 시장을 두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락 우려와 상승 기대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출발한 부산행 항공기 안에서 한국인 남성이 현지 공안에 체포돼 강제 하차했습니다. 기내 부적절한 행동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 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뉴욕주가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의 도움을 받아 생을 마감하는 조력사 허용 법안을 최종 확정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오랜 찬반 논란 끝에 주의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히며 개인의 존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의료적 조력 사망법에 서명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뉴욕주는 오랜 사회적 논쟁 끝에 의사 조력사를 허용하는 주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지역 언론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이번 결정을 시민권의 문제로 규정하며 말기 환자들이 병원의 차가운 조명 아래가 아닌 햇살이 비치는 자신의 방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낼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병원 기계 소음 대신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가족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 말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선택권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뉴욕 주의회에서 근소한 표차로 통과됐으며 종교단체와 장애인 권익단체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에 부딪히는 등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법안에는 여러 안전장치도 포함됐습니다. 의사 개인이나 종교계 의료기관은 의사 조력사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가족과 보호자, 의료진에 대한 법적 보호 조항도 명시됐습니다. 또 환자가 결정을 번복할 수 있도록 최소 5일간의 의무 숙려 기간도 규정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번에 의사 조력사 권리는 뉴욕 주민에게만 적용되며 취약한 사람들이 의사 조력사를 강요받거나 오도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보호장치도 마련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컬 주지사의 이번 서명으로 뉴욕주에서는 생의 마지막 선택을 둘러싼 윤리적, 사회적 논의가 한층 더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무비자 전자여행 허가제 이스타 입국자에 대한 심사가 더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 관광시장 전반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인 여행업계를 포함한 관광업계는 입국 절차 강화에 따른 영향에 더해 국립공원 요금 인상 논의까지 겹치면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관광 목적 입국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인 관광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연방 국경세관 보호국 CBP는 최근 무비자 전자여행 허가제 이스타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심사 강화 규정 개정안을 연방 관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과거 5년간 소셜미디어 사용 기록과 최근 10년간 이메일 계정 정보,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 제출 요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족 출신지를 기재하도록 하는 항목도 담겼습니다. 현재 해당 방안은 공개 의견 수렴 단계로 최종 시행 시점과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국인 입국자 심사 강화 행정명령의 연장선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정책이 시행될 경우 한국을 포함한 42개 비자 면제 협정 국가 국민들의 관광과 출장, 경유 수요에 일정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한인 관광업계는 단체 여행 비중이 높은 한국 관광시장의 특성상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립공원 입장료 인상 방침까지 겹치면서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2026년부터 비거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입장료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비거주자용 연간 패스는 $250로 인상되며 패스를 구매하지 않을 경우 인기 국립공원 11곳을 입장할 때 1인당 $100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그랜드 캐년과 요세미티, 자이언트 캐년, 브라이언 캐년 등 4곳을 모두 방문하면 국립공원 입장료만 최대 $400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업계는 환율 상승까지 더해질 경우 여행객이 체감하는 비용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는 미 주류 관광업계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여행협회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 이용 여행객들의 소셜미디어 이력 확보 방침이 미국 여행의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대규모 주상복합 개발안들이 플래닝 보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이 가운데 한인운영 개발사가 추진하고 있는 20일 그랜드 애비뉴 재개발은 총 510세대 규모로 저소득층 주택 공급 문제와 맞물려 지역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욕 한국일보에 따르면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플래닝 보드는 17일 아파트 건축과 관련된 개발안 4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에 들어갑니다.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안건은 한인운영 개발사 림스 코퍼레이션이 추진하는 20일 그랜드 애비뉴 재개발 프로젝트입니다. 개발 계획서에 따르면 대상 부지는 20일 그랜드 애비뉴 일대 6.2에이커로 기존 건물을 철거한 뒤 17층과 19층 2개 동의 초고층 주상복합단지를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완공될 경우 아파트는 총 510유닛이며 이 가운데 20%인 102유닛은 저소득층 주거용으로 할당됩니다. 또 상업시설은 17만 5천 스퀘어피트, 주차 공간은 700대 규모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타운 측은 이 프로젝트가 실현될 경우 팰리세이드 파크 역사상 최대 규모의 건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발은 그동안 펠팍타운이 겪어온 저소득층 주택 공급 의무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앞서 펠팍타운 정부는 저소득층 주택 공급과 관련해 6개 개발사와 진행 중이던 소송에 대해 합의를 결정했고 20일 그랜드 애비뉴 재개발 역시 이 합의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타운의회는 지난 6월 원래 회의에서 해당 재개발 계획을 수용하는 조례를 채택했고 이번에 세부 승인 여부가 플래닝 보드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한편 같은 날 플래닝 보드에는 다른 개발안들도 함께 상정됐습니다. 이 중 펜 어소시에이츠는 15 그랜드 애비뉴에 175유닛 규모의 아파트, DRC 디벨롭먼트 커퍼레이션은 웨스트 컬럼비아 애비뉴에 33세대 규모의 5층 이하 아파트 개발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들 역시 전체 세대의 약 20%를 저소득층 주택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다만 대규모 개발이 잇따르면서 교통 혼잡과 인구 밀집 등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 한국일보는 펠팍 사상 최대 규모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지만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측면도 있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함께 전했습니다. 플래닝 보드 심의 결과에 따라 팰리세이드 파크 도시 경관과 주거 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내년 비트코인 시장을 둘러싼 전망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리 환경과 유동성 축소 우려 속에 하락 전환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제도권 편입과 기관 자금 유입을 근거로 새로운 상승 국면을 기대하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연말 산타랠리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하락 흐름을 보이며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달러 기준으로 주요 지지선으로 여겨지던 89,000달러 선이 붕괴되며 현재는 86,000달러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리플, 솔라나 등 주요 알트코인 역시 동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시장에서는 글로벌 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상 자산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행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글로벌 유동성 축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AI 관련 기술주 조정까지 겹치며 비트코인을 포함한 위험자산 전반에 하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기술적 관점에서도 경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암호화폐 시장 전문가들은 주요 지지선 붕괴 이후 추가 조정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분석가는 86,000달러 선마저 무너질 경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영국계 대형 투자은행 바클레이즈 역시
내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신중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바클레이즈는 최근 보고서에서 현물 거래 둔화와 투자 심리 위축, 뚜렷한 성장 촉매 부족을 이유로 내년이 구조적 성장이 제한된 조용한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낙관적인 시각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돈나무 언니로 알려져 있는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우드 최고 경영자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비트코인이 새로운 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금을 능가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을 기술 혁신과 성장에 반응하는 자산으로 평가하며 인공지능 확산과 미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본격적인 시장 진입 가능성이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캐시우드는 현재 기관 자금이 아직 제한적으로 유입된 단계에 불과하다며 향후 유동성 확대 여지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변동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점 역시 기관 투자 확대에 유리한 신호로 해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비트코인 시장이 단기 변동성 확대와 장기 구조 변화가 교차하는 국면에 놓여 있다며 금리와 유동성, 규제 환경 변화가 향후 방향성을 가를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호찌민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한국인 남성이 현지 공안에 의해 체포돼 비행기에서 강제로 하차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기내에서 여성 승객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공안에 의해 체포돼 끌려 나온 뒤 공항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는 모습도 영상에 포착됐습니다. 지난 14일 새벽 베트남 호찌민을 출발해 부산으로 향하던 비에젯 항공 여객기 안에서 한국인 남성이 공안에 의해 체포돼 강제 하차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잇따라 공유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현지 공안 요원 2명이 좌석에 앉아있던 한국인 남성을 일으켜 세운 뒤 기내에서 하차시키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남성은 처음에 저항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공안에 의해 끌려나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뒤 남성은 공항 입국장 앞에서 기도하듯 무릎을 꿇고 오열했으며 이 모습 역시 영상으로 포착됐습니다. 공안에 체포된 남성은 체포 당시 태극기 문양이 들어간 흰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으며 이후 캐리어를 끌고 공항 직원들에게 말을 건네는 장면도 목격됐습니다. 현지 누리꾼들과 일부 목격자들은 이 남성이 기내에서 베트남 여성 승객에게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 접촉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목격자는 옆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이 굉장히 당황하고 불편해하는 모습이었다며 결국 안전상의 문제로 공안이 투입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탑승객은 처음에는 한국인 남성이 여성들에게 친근하게 말을 걸고 신체 접촉을 해서 일행인 줄 알았다며 하지만 여성들이 극도로 불편하고 당황한 표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승객들은 이 남성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항공편 출발이 1시간 이상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현지 유튜브 채널은 해당 남성이 항공 경찰에 인계돼 조사를 받은 뒤 비행 제한 조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접한 한국 내 누리꾼들 역시 피해자에게 사과가 우선이라며 태극 문양 티셔츠를 입고 국가 이미지에 큰 상처를 남겼다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국은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조치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오후 9시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나는 내일 밤 동부시간 오후 9시에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때 여러분을 만나길 기대한다며 올해는 우리나라의 대단한 한 해였으며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번 연설의 구체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고물가 문제를 둘러싼 유권자들의 비판 속에 지지율 하락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연설의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국민 연설이 집권 2기 출범 첫 해 동안 이룬 국정과제 성과를 강조하고 내년에는 미국의 경제와 안보 상황이 더 나아질 것임을 자신하는 메시지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은 백악관에서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민자 사회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시안 이민자의 29%가 본인이나 가족, 지인이 추방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 조사에 따르면
히스패닉 이민자의 52%가 추방을 우려하고 있으며 아시안 이민자 역시 29%가 추방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흑인 응답자와 같은 수준으로 이민 단속 강화가 아시안 커뮤니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안보부는 단속이 과도하다는 비판에 맞서 중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 체포 사례를 공개하며 단속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살인과 아동성범죄, 마약 밀매 등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했다며 이번 조치가 최악의 범죄자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사례에는 태국과 중국, 과테말라 출신 불법 이민자들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민단체들은 아이스가 급습하는 식의 체포를 벌이면서 범죄 이력과 관계없이 이민자 사회 전반에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항공기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승객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15일 항공기 운항 중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할 경우 예외 없이 형사고발하고 필요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탑승 거절 조치까지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비상구 관련 사고와 시도가 잇따르면서 항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총 14건에 달합니다. 2023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 항공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유사 사례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구 조작은 항공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며 항공기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비상구 조작이 단순한 장난이나 실수가 아닌 모든 승객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기내 불법 방해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뉴저지에서 유급 가족 병가제도 확대를 골자로 한 법안이 입법 절차에서 진전을 보였습니다. 뉴저지주 상원예산위원회는 15일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8표, 반대 5표로 통과시키고 본회의 심의로 넘겼습니다. 현재 뉴저지 주법은 직원 수 30명 이상 사업체에 대해서만 유급 가족 병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고용 보장 기준을 직원 15명 이상 사업체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뉴저지는 2009년부터 유급 가족 병가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법안 지지 측은 현재 뉴저지에서 유급 가족 병가 사용 시 고용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약 170만 명에 이른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재계와 반대 측은 적용 대상이 30명 미만 사업체까지 확대될 경우 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